있어? 지금 그 세월호 특조위가 공식적으로는 6월 말일로 예산 지원이 끝났어요. 중단해라 이거죠. 정부의 논리는 관련 법상 작년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됐고 1년 6개월 활동하는 거니까 6월 말일 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조위에서는 작년 이 국무회의가 8월에 있었어요. 국무회의 8월에 통과되고 8월 7일인가에야 예산이 집행되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지. 그전에는 사무실도 없고 돈도 주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활동이냐. 그러니까 이게 내년 2월 달까지는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라고 특조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 논리는 법의 활동 기간이 1년이라고 바뀌었는데 예산이 12월 달에 나오면 한 달 활동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논리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논리로 특조위 활동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조위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회에 진상규명분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분과 장으로 계신 준영 아빠라고 불리는 장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아니라 조사 활동을 하라고 뽑아놓은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이 단식을 시작했는데 사실 유가족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설명한 이유가 맞습니까? 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가?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족협의회 내에서 진상규명을 책임지는 부과장님이죠. 그 특조위하고 그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죠. 네. 저희가 원한 건 무기한 단식을 원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의지를 보여달라고.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일주일 하시고 이제 댁에 가셔서 쓰러지셨죠.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석현 변호사. 근데 우스갯소리로 쇼맨십이 여기 어디 갔냐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야지 왜 집에 가서 쓰러지셨냐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저희 가족들도 단식에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물하고 소금만으로 20일 단식했고요.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씨도 같이 20일 단식하셨고 어머님들이 14일, 13일 정도 단식을 하셨고요. 저희 단식은 좀 틀려요. 특조위 단식은 정부의 조사활동 보장하라는 게 특조위 단식이었고 조사가 지금 막 열이 올라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말이 되냐? 네. 아니 돈을 준 게 작년 8월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1년 6개월을 보장해야지. 조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기간을 왜 포함시켜서 그 중단시키냐는 거. 지금은 사무실도 폐쇄하고 돈도 안 주고 강제로 다 끝난 상태거든요. 우선은 그 조사관들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면 조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조사할 권한을 안 주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견디질 못하니까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특조위 그 부분을 가족협의회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신청 사건을 거의 가족협의회에서 거의 다 냈어요. 신청 사건과 직권 사건이 있는데 신청 사건 위주로 특조위가 움직였거든요. 신청 사건이라는 건 가족협의회에서 신청한 이걸 조사해달라고. 예, 그렇죠. 그런 사건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단서를 찾고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막아버리는 거죠. 갑자기. 예산 끊고 사무실도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보장된 기간은 그동안에 한 거를 보고서 쓸 동안 3개월 줄게. 이거예요. 3개월 동안 보고서 쓰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활동의 중지. 그리고 기산일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세월호를 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건지면 누가 조사할 거예요? 조사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당, 야당,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특조 출신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면 공정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넷은 지금 말씀드린 넷은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 조사를 해서 이게 뭐 잘못됐고 잘 됐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해수부 산하의 해심원이나 해경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곳들만 이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로 조사해라? 가족들이 조사해라? 가족들이 뭔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게 여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하나를 하려도 여야를 또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죠. 저걸 조사 왜 해? 그냥 청소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정치적인 쟁점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가 왜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거든요. 세월호는 자기네들 말대로 그냥 교통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숱하게 나는 교통사고들을 전부 다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유독 세월호만 시켜요. 세월호만 막고 세월호 노란 옷만 입어도 청운동을 못 가요. 노란 배지 차도 가서 막아요.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우리 가족들은. 저는 이 세월호 인양을 계속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기도 하다. 특조위 다 없애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끝내버리고 회 올라왔어요. 누가 조사해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파파이스에서 그 김 감독님이 네. 그 앵커 부분이랑 그 앞에 파손된 부분들 네, 언급했었죠. 다 훼손시켰죠. 네, 잘라버리고 앵커를. 앵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양하는데 그 방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인양할 때 앵커 자르는 경우가 없대요. 그거 왜 자르냐고. 잘랐어. 이번에 선수 들기 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또 유독 찢었다고 그래 저희가. 우리 김 감독님이 의문을 제시했던 그 부분이고 네. 특조위에서 그 부분에 이제 슬링이라고 줄을 슬링이라고 그래요. 그 슬링 걸개를 만들겠다 했을 때 특조위에서 작업 중지를 시켰었어요.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그 부위를. 네. 근데 거기 다 잘라내고 거기다 줄을 걸겠다 해가지고 걸었는데 훼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지금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2015년 1월 달에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TF라고 해서 서울대 본명을 밝혀서 좀 죄송한데 이규열 교수팀이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조사를 하고 국내 전문가들하고 그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부력제라고 해요. 이 안에다 넣는 풍선 같은 거예요. 부력제를 쓰지 않고 그 구멍 95개를 뚫고 거기 그 철골에다가 그 배도 이렇게 그냥 그 철판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대에다가 줄을 걸어서 들어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가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최고의 기술진들의 그 의견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하이 살베지가 하고 있는 인양 방식은 뭐냐면 뭐 지금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배 구멍이 149개 뚫려 있고요. 벌써 뚫었어요. 그다음에 훼손이라는 훼손은 다 돼 있고 거기다가 가장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부력제예요. 부력제라 하면 안에 풍선을 넣는 거예요. 풍선을 넣어서 무게를 줄이는 건데 이게 그 부력제는 외부에 다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지금 얘네들 그 공법은 안에다 넣는 거예요. 배 안에다가 풍선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보면 수압이라고 그러잖아요. 40m 수압과 20m 수압과 10m 수압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풍선을 갖고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한번 밑으로 쑥 내려보세요. 그럼 풍선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부피가 준다고요. 근데 그 풍선을 팡팡하게 해서 올리면 그 풍선은 계속 부풀어 오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공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무게를 유지하면서 부력을 유지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 공법은 안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배 안에다가. 그러면 이게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레인이 10,000톤짜리가 크레인이 이게 들었다고 치더라도 어느 한 곳에 그 부력제가 올라오다가 잘못됐을 경우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부력제가 터져버리면 거기에 갑자기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월호는 기우뚱한다. 기우뚱해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공법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술진들은 부력제를 배제를 시켰어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한 상하이 살비지는 그 부력제 기술을 쓰는 거예요. 훼손도 더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해수부는 콧바퀴도 안 끼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양쯔강에서 여객선 침몰했을 때 바로 들어올렸죠. 이틀 만에 들어올렸죠. 네. 인양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모든 계산을 다 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 배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계산값이 나왔을까요? 막노동이라고 하죠. 노가대라고 하죠. 지금 현재 세월호가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계산값이 없어요. 그래서 9월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부에서는 언제 인양한다는 겁니까? 10월 말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해수부 장관의 답변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10월 말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근데 상하이 살베지에 지금 지시 내려온 거는 네. 11월 말까지 대기하라. 대기하라? 대기하라. 뭐냐면 그때까지도 못 올라올 수 있다. 11월 말까지. 근데 상하이 살베지는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에요. 그분들도 그 계약 기간 안에 못 건지면 그냥 종료하고 가나요?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15년 4월 달에 2주기 즈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에 선물 던져주듯이 인양이 가능하다는 걸 던져줬고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특조위의 특별법 시행령이 나와요.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시행령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양은 인양대로 그때 발표가 났으니까 그럼 이제 시행령 싸움에 들어가서 저희가 막 그 광화문 저기 누강 밑에도 가 있고 그때 뭐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 막 화장실도 못 가게 해가지고 막 삥 둘러서 거기서 자체 해결하게 하고 노상방뇨하게 하고 이런 싸움을 그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시행령을 고친 거는 2번 해서 고친 거는 유일무이하게 세월호 특별법이 처음이에요. 근데도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고쳤나요? 우선 조사국장 그거를 가족들이 임명하는 아니면 그 야당이 임명하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조사국장을 만들어야 된다. 거의 오케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국장이 안 와요. 아니, 특조위 끝났는데 조사국장 언제 옵니까? 조사국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병합을 하고 어느 게 중요한가를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조사관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조사국장이에요. 그리고 일과장이 중요하고 근데 일과장은 양보를 했어요. 일과장은 공무원 파견을 넣어라. 근데 조사국장을 안 놓고 일과장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국장을 좀 내려달라. 그래야 신청 사건을 분류를 해서 병합하고 이 작업이 원활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내리고 있죠. 가족협의회에서 이 단식을 같이 하게 된 것은 이거 좀 다르잖아요, 또. 네, 그 그렇죠. 이유는 그거까지만 오늘 설명해 주세요. 우선 특조위 동료 단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족협의회 단식은 동료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단식은 제가 준영 아빠지만 준영 아빠로 단식한 게 아니고요. 저는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으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누구한테 항의 표시이냐면 야당이죠. 저희가 야당 그러니까 20대 국회, 19대 국회는 참 나쁜 국회였어요.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고 해서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막 다 될 것처럼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국회의장님께서는 여론을 모아오라고 하질 않나. 왜냐면 뭐 사안마다 틀리겠지만 특검 발의를 하게 되면 이 특조위에서 특검 발의를 하게 되면 여야가 기소권 수사권 없는 그 특조위를 만들어주는 대신 특검 발의를 하게 되면 상시특검법에 의해서 무조건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가 우리하고 약속이었어요. 가족들과 사인 다 했어요. 그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저희 가족 대표까지. 근데 그걸 다 헌시작처럼 깨버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권상정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당한테 희망을 좀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야당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진상규명이 안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야당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뭐라도 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믿고 하겠다. 믿고 계속적으로 싸우겠다. 한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돼서 왜 야당이 농해수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도 못하고 있고, 뭐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180석을 모아오라고 우리 야당한테 시키면, 아니 우리 가족한테 시키면, 그럼 우리가 여당 새누리당한테 가서 한 10명을 데리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 표시 차원으로 단식을 시작했고, 또 제가 또 진상규명 분과장이다 보니까 거의 특공대장이죠. 민주당사 점령도 했어요. 가서 그 백남기 대책위와 같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발 짚고 가서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거기서도 계속 단식했습니다. 뭐 물하고 소금만 먹고. 근데 민주당사를 풀게 된 거는 추미애 대표님께서 오셔서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개정안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이 정도의 의지만 보여주셔도 저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민주당을 풀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하나만 야당이 아니잖아요.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었어요. 정의당은 계속 오셔서 6석밖에 안 되지만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당들이 하면 무조건 따라가겠다. 가족들 의견대로 하겠다. 이제 국민의당 남았잖아요. 38석 가지신 국민의당이 남으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끝끝내 제가 20일을 채웠는데 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오셔서 저희 요구 조건을 웬만큼 수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단식을 장기 단식은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릴레이 단식이라고 하죠. 특교육 같이 릴레이 단식하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아는데 그 세월호 개정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단식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번 주가 제일 고비예요. 다음 주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본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선은 기간 연장이고요. 특조위 기간 연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사권이 없는 대신에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해수부가 됐든 조사 기관들이. 지금 오라고 안 오니까, 지금은. 뭐 오라고 해서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서류 하나를 받을래도 3개월이 걸려요. 협조가 안 된다. 그리고 조사 방해라고 생각되면 특조위에서 고소 고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개정안의 핵심인 거군요. 9월 말이 지나면 정부에서 특조위를 폐쇄를 시킬 거예요. 보고서까지만 작성하라는 게 9월 말입니다. 예. 10월 달부터는 제정안을 갖고 싸울 겁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안. 개정이 아니고 다시 만들 겁니다. 저는 뭐 이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이게 특조위 1기라 하면 2기를 만들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싸움에 들어갈 거고, 특조위 2기는 아마 수사권까지는 저희가 따낼 생각입니다. 강제 수사권까지는. 그게 없어서 지금 해경이 갖고 있는 TRS 정보를 차마 1%도 빼내질 못했어요. 9월 말까지가 기한인데 끝나고 나면 특조위 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왜 중단되면 안 되는지 직접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은
싸고 다녔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일주일 하시고 예. 이제 대교에 가셔서 쓰러지셨죠.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석현 변호사. 근데 우스갯소리로 쇼맨십이 여기 어디 갔냐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야지 왜 집에 가서 쓰러지셨냐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고 저희 가족들도 단식에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물하고 소금만으로 20일 단식했고요.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씨도 같이 20일 단식하셨고, 어머님들이 14일, 13일 정도 단식을 하셨고요. 저희 단식은 좀 틀려요. 특조위 단식은 정부의 조사활동 보장하라는 게 특조위 단식이었고. 조사가 지금 막 열이 올라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말이 되냐? 네. 아니, 돈을 준 게 작년 8월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1년 6개월을 보장해야지. 조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기간을 왜 포함시켜서 중단시키냐는 거. 지금은 사무실도 폐쇄하고, 돈도 안 주고, 강제로 다 끝난 상태거든요. 우선은 그 조사관들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면 조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조사할 권한을 안 주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견디질 못하니까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특조위 그 부분을 가족협의회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신청 사건을 거의 가족협의회에서 거의 다 냈어요. 네. 신청 사건과 직권 사건이 있는데, 신청 사건 위주로 특조위가 움직였거든요. 신청 사건이라는 건 가족협의회에서 신청한, 이걸 조사해달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런 사건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단서를 찾고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막아버리는 거죠. 갑자기. 예산 끊고 사무실도 예.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보장된 기간은 그동안에 한 거를 보고서 쓸 동안 3개월 줄게, 이거예요. 3개월 동안 보고서 쓰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활동의 중지. 그리고 기산이 일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세월호를 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건지면 누가 조사할 거예요? 조사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당, 야당,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특조 출신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면 공정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넷은, 지금 말씀드린 넷은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 조사를 해서, 이게 뭐 잘못됐고, 잘 됐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해수부 산하의 해심원이나 해경,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곳들만 이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로 조사해라? 가족들이 조사해라? 가족들이 뭔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게 여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왜냐면 조사 하나를 하려도 여야를 또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죠. 저걸 조사 왜 해? 그냥 청소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정치적인 쟁점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호가 왜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거든요. 세월호는 자기네들 말대로 그냥 교통사고라고. 지금 그 세월호 특조위가 공식적으로는 6월 말일로
예산 지원이 끝났어요. 중단해라 이거죠. 정부의 논리는 관련 법상 작년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됐고 1년 6개월 활동하는 거니까 6월 말일 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조위에서는 작년 이 국무회의가 8월에 있었어요. 국무회의 8월에 통과되고 8월 7일인가에야 예산이 집행되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지. 그전에는 사무실도 없고 돈도 주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활동이냐. 그러니까 이게 내년 2월 달까지는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라고 특조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 논리는 법의 활동 기간이 1년이라고 바뀌었는데 예산이 12월 달에 나오면 한 달 활동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논리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논리로 특조위 활동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조위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회에 진상규명분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분과 장으로 계신 준영 아빠라고 불리는 장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아니라 조사 활동을 하라고 뽑아놓은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이 단식을 시작했는데 사실 유가족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설명한 이유가 맞습니까? 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가?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족협의회 내에서 진상규명을 책임지는 부과장입니다. 그 특조위하고 그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죠. 네. 저희가 원한 건 무기한 단식을 원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의지를 보여달라고.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